1회를 좀 펴볼까? 지금 이제 번호가 체크된 거 중심으로 선생님 이제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1회 펴봐. 1회에서 5번 문제, 그리고 6번 문제, 8번, 10번. 됐어? 요게 이제 질문이 돼 있어서, 요거 중심으로 정리를 하자. 응? 근데 보충 자료는 오늘 나간 자료 좀 봐봐. 보충 자료를 보면은 여러분 해설지가 조금 설명이 좀 미흡하지. 그래서 그 질문 있는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쭉 보충을 해 준 거야. 응? 그래서 문제 풀이 때는 이렇게 봐봐.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냐면, 문제는 이제 단원별이 아니라 종합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순서 없이, 그치? 그래서 문제 풀이 때는 어떤 이론을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주변 정리를 이렇게 함으로써, 그치? 문제에 대한 집중 정리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문제 풀이 때는 이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료가 그러한 이제 구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서마 좀 이따 이제 보면서 얘기하자. 네? 자, 5번 문제 보자. 보면 형식 도야 이론과 거리가 먼 것은 됐어? 자, 머리 들어봐. 여기 이제 형식 도야 이론이라는 게 이렇게 잡혀 있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교과 과정을 설정을 할 때, 어떤 이제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 했던 교과 과정이 있잖아. 요거를 설정을 할 때 형식 도야 이론이다라는 이런 이론이, 그치? 설정이 돼 있는 거야. 자, 보충 자료 봐봐. 보면, 선생님 1회 5번의 형식 도야 이론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 거기서, 자, 첫 번째 줄에서 보자. 교과 설정에 대한 거. 거기 딱 줄 치고. 그리고, 보면, 두 번째 줄의 중간에 정신 기능을 개발하는 수단이며, 이러한 정신 기능을 개발하는데 적합한 교과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론. 거기 이렇게 줄 쳐봐.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머리 들어보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교과 과목이 이렇게 선택이 돼 있잖아. 그치? 근데 그 교과 과목별로 학생들의 어떤 개발하는 그러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였지. 그치?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떤 목표가 있는 거야? 논리성, 추리력. 그치? 이게 이제 수학 과목에 대한 주된 목표. 그치? 음악은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정서와 감정에 대한 개발. 그치? 그래서 교과 과목별로 딱 그제 형식화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읽어봐. 정신 기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교과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론. 이게 형식 도야 이론인 거지. 그치? 그 밑으로 내려가봐. 두 번째 줄. 교과를 통하여 개발되는 지각이나 기억은
특정한 내용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식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형식 도야 이론은 훈련의 일반적 전이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돼 있어. 거기 잘 줄치고. 그리고 근데 이런 형식 도야 이론은 그 두 번째 줄에서 존 뒤가 비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보자. 그러나 교육을 통하여 습득된 정신적 특징이 어느 정도는 전이된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형식도의 이론이 완전히 그릇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자, 여기 봐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형식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교과 과목에 대한 이제 설정이 되잖아. 근데 이거를 누가 비난한 거야? 존 데이가, 그치? 존 데이 같은 경우는 프라그마티즘에서 실용주의를 내세운 학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형식화되는 거하고 실용주의적인 것은 반대적인 입장에 놓인 걸로 봐야지, 그치? 근데 그 밑에 이야기는 존 데이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치? 교육을 통해서 습득된 정신적 특징이 어느 정도는 전이된다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여태까지도 어떻게 돼? 교과 과목이 계속 교육과정 중에서 딱 설정이 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야. 그치? 그래서 어느 과목을 빼고 놓고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이제 밑에 정신도야로 들어가자. 형식도야에서는 정신적인 부분을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밑에 정식도야를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정신 능력을 개발 또는 훈련하는 일을 정신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야. 다 형식도야 이론 내에 속하는 표현들이야. 응? 그러면서 쭉 내려가다 정신도야의 아이디어는 능력 심리학 줄치고 능력 심리학에 입각하여 정신도야의 가치와 방법을 설명한 형식도야 이론이, 그제? 실험심리학자 등장과 함께 그 세력을 잃기 전까지는 전통적 교육의 가치와 교육 방법을 지지하는 근거로서 거의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디 부분을 잘 보냐면 능력 심리학에 입각해서, 그제? 거기 줄 치고 능력 심리학에 입각해서 정신도야의 가치와 방법을 설명했다. 그런 부분이 형식도야 이론에, 그제? 그 부분 이렇게 줄 한번 쳐줘.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 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쭉 읽어. 응? 자, 여기 잠깐 여기 머리 들어가 봐. 스미 자료를 이렇게 줬잖아, 그치? 그러면 쌤은 이제 그 자료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체크를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형식도의 이론에 대해서는 한 번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서 내용은 습득을 좀 다시 한번 해봐. 응? 자, 그럼 이제 답 정리해보자. 자, 문제로 와봐.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걸까? 1번 어때? 학습의 전이를 믿었다. 어때? 아까 학습의 전이를 믿는다고 그러게 돼 있지 않았어? 학습의 효과가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치? 학습의 전이라는 게 그런 의미 아니야? 자, 머리 들어가. 아까 쌤이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수학이라는 과목에 통해서 어떤 논리 추리력을 갖다가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치? 그런 교과과정 설정이 있었던 거잖아. 근데 그 자체가 어떻게 돼? 실질적인 효력을 발하잖아, 그치? 그래서 충분한
그 교과 과목에 따른 학습의 전이는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지, 그치? 이게 만약에 안 이루어졌다면 뒤가 얘기했던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교과 과목 이런 게 전부 다 폐지가 됐겠지, 그치? 근데 그런 부분은 아니었잖아, 그치? 2번은 어때? 능력 심리학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 그치? 아까 정신도야에 있어서 능력 심리학이 형식도야 이론의 기본이 된다, 받침이 된다 그랬잖아, 그치? 4번 봐. 인간의 정신작용을 신체적 근육에 비유해서 학습을 설명하였다. 자, 여기 좀 보자. 근데 이게 똑같은 이론이었던 게, 사람이 신체 육체가 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벅지의 근력을 키우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허벅지에 필요한 뭐가 필요한 거야? 운동이 필요한 거잖아. 그렇지 않나? 예를 들어서 팔에 근력을 기르자. 그러면 어때? 팔의 근력에 필요한 운동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각 부위에 따른 필요한 운동이 있듯이 학습자의 교육에 있어서도 어때? 정신적인 부분에 인지 발달에 있어서도 각 필요한 부분에 따라, 그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형식도야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지 않았어, 이게? 오케이. 몇 번 답이 되는 거야? 3번. 허스트의 지식의 형식 이론은 그 현대판이 아니라 허스트는 비판 입장에 서나? 근데 일반적으로 허스트보다는 존 듀이가 비판 이론을 가졌다, 그치? 이 부분이 더 많이 제시가 돼.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자료에서 보듯이 이 형식 도야 이론의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섰던 사람은 누구야? 존 듀이, 그치? 듀이가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서. 허스트보다는 반대 입장은 존 듀이가 많이 제시가 될 거야. 그래서 1, 2, 4번에 형식 도야 이론에 대한 그거를 잘 캐치를 해. 됐어? 자, 스마우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가자. 일단 다시 한번 머리 틀어봐. 이런 부분이 있지. 형식 도야 이론이 시험에 또 나온 거야. 그러면 교과에 대한 설정, 요거를 이제 교과 설정에 대한, 그치? 요 이론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형식 도야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야? 각 교과에 대한 설정은 그 나름대로 필요한 형식적으로, 그치? 딱 틀이 있다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그걸 통한 학습의 전이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맞나? 그리고 이 정신과정을 정신도야, 그치? 인간의 정신작용을 신체에 비유해서 각 필요한 부분으로, 그치?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반대 입장은 존 듀이, 그치?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그리고 형식도야 이론은 한번 쭉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됐어? 자, 그러면 문제 6번으로 들어가자. 6번. 보충자료 뒷장 넘겨봐. 이제 보충자료 넘기면 6번에 대한 보충자료를 또 쌤이 이렇게 줬지, 그치? 자, 우선 문제 좀 보자. 교육 과정은 그 어원인 쿠레레에 복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최근에 일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보충 자료로 들어와 봐. 보면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관점이야. 그 중에 이제 쿠레레 방법론이라는 게 이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 쿠레레로 내려가 봐봐. 쿠레레라는 의미가 뭐야? 그 밑에 읽어봐봐. 학생 개개인이 교육 활동에서 체험하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경험의 의미. 응? 그 경험의 의미, 거기 동그라미 딱 쳐놔. 그리고 쿠레라 방법론을 봐봐봐. 우리가 갖는 교육 경험의 본질을 분석해서 그 실존적 의미를 찾는 작업이다. 자, 교육 경험의 본질, 거기 동그라미 딱 쳐주고, 그리고 밑에 읽어봐. 교육과적 재개념화, 재창조 그 자체의 독특한 탐구 방식을 동원하여 교육 경험의 본질을 규명함으로써 스스로 교육과정의 지식을 만들어간다. 자, 뒤에 교육 경험의 본질을 규명함으로써 스스로 교육과정의 지식을 만들어간다. 거기 딱 줄 쳐봐. 그리고 그 네 단계를 봐봐봐. 첫 단계가 뭐라고 돼 있어? 회귀. 과거를 현재화하는 단계고, 미래를 상상하는 단계. 분석, 회귀와 전진을 거친 후에 현재로 들어오는 단계, 종합, 생생한 현실로 들어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 의미를 자문하는 단계. 이게 이제 쿠렐의 방법론의 4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4단계론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치? 근데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 자, 쿠렐의 지금 방법론 중에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뭘까? 거기 하나 딱 집어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이 뭐야? 학생 개개인에 대한 얘기야. 그치? 여기 봐봐. 여러분 여기 보자. 자, 이제 승리 잠깐 얘기해 줄게. 머리 틀어. 이제 쿠렐의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는, 자, 봐봐.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요즘에 교육 과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이 뭐죠?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시되는 부분이 뭐야? 핵위화되어 있는 교육 과정이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어떤 개개인의 특징이나 어떤 장점에 초점이 아니라 핵위화된 교육 과정이잖아. 맞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2학년도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이 핵위화되어진 교육 과정을 이제 반대를 기치를 내세운 게 쿠렐의 방법론이고, 이건 가장 핵심적인 게 학생의 개개인의 경험, 여기다 이제 초점을 맞춘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때? 학생의 어떤 장점과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교육 과정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요즘에 와서는 이제 박광을 받는 이유가, 들어봐라. 예전에는 학급의 학생의 숫자가 어땠어? 진짜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거기 막 6, 70명 갖다 놓고 막 4, 50명 갖다 놓고 교육을 하는데, 학생의 개개인의 어때? 경험을 살린다는, 특징을 살린다는 건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핵일화된 이런 교육 방법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 그치? 근데 요즘은 학급의 학생 숫자가 어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한 번에 10명, 15명의 구성이면, 그치? 충분히 어때? 학생의 개개인의 어떤 경험에 둔 교육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쿠렐의 이 방법론이 최근에 많이 주장되는 이유는 그런 이유야. 근데 쿠렐의 이제 가장 방법적인 것 중에서 그 포인트는 이 부분이 돼야 되겠지. 그치? 맞아?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자, 근데 풀기 전에 뒷장도 먼저 보고. 이제 보면은 자서전적 방법론이라는 것도 있어. 그리고 교사의 역할, 이런 방법론적인 거 있어.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시간 내서 좀 읽어봐. 네? 근데 요즘은 프레레 교육방법론이, 그치,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이 가장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돼. 자, 문제 풀자. 자, 어떤 게 답이 될까? 교육과정 논의 대상은 교육과정 설계와 개발이다. 이거는 획일화된 게 나오지 않겠네? 2번은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전달 과정에 비유한다. 교육 경험을 통한 개개인의 의미 형성 과정을 강조한다. 4는 교육과정 질관리 차원에서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어느 게 답일 것 같아? 3번 답이 맞아야 되겠지, 그치?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보자. 이제 쿠렐의 방법론은 이제 교육 과정을 우리가 이제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치? 획일화되어진 이런 식의 교육 과정이 아닌 학생의 개개인의 경험에 중점을 얻는, 그치? 이런 교육 과정의 포인트가 쿠렐의 방법론인 거야. 얘기됐어? 그리고 그 4단계 방법론의 순서는 여러분이 한번 봐. 자, 다시 한번 봐봐.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 회기, 소구, 전진, 그리고 분석, 그리고 종합. 이 4단계 교육과정을 얘기를 해. 얘기됐나?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8번 문제로 한번 또 들어가 보자. 자, 이제 보충자료도 딱 한번 또 펴보고. 이제 8번 문제에서 보면은 8번은 이제 우리가 교육 행정에서 나온 지도성 이론이 있잖아, 그치? 응? 맞지? 자, 먼저 문제 읽어봐. 다음 중 초우량 지도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돼 있지, 그치? 맞나? 자, 그러면 이제 보충 자료로 와봐. 자, 문제 풀기 전에 보자. 우선 지도성 이론에는 뭐가 있어? 상황 이론이 있잖아. 그 상황 이론의 가장 포인트는 뭐야? 리더십이 상황에 따라서 대체되거나 억제될 수 있다는 거, 그치? 그러니까 상황에 따른 대체 능력을 강조하는 게 지도성 상황 이론이야. 두 번째, 변혁적 지도성은 뭐야? 밑에 봐봐. 구성원의 성장 욕구를 자극하여 동기함으로써 구성원의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비전과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도성이 변혁적 지도성이지, 그치? 잘 봐야 될 게, 여기 봐봐. 상황이론은 리더가 상황에 대처하는 거잖아. 근데 이 변혁적 지도성 이론의 포인트는 뭐야? 구성원의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 새로운 비전과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들에 맞는, 그치? 조직의 발전을, 개인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 두드러진 차이점이 뭔지 알겠어? 이 변혁적 지도성도 문제 많이 나와. 자, 뒷장 넘겨봐.
카리스마적 지도성은 뭐야? 비전, 해결책, 비범한 능력, 개인적 매력으로 구성원들의 헌신적 복종과 충성을 이끌어내는 거. 이게 이제 카리스마적인 지도성을 얘기해. 자, 이제 초우량 지도, 슈퍼 지도성 이론이야. 뭐라고 돼 있어? 지도자가 구성원 개개인을 지도자로서 육성장시켜 모든 구성원이 지도자가 되어 자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도성 이론. 그치? 그러니까 구성원 개개인을 지도자로 성장을 시키는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구성원이 지도자가 돼서 자율적으로, 그치?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초우량 지도성, 슈퍼 지도성 이론이야. 응?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지도성 이론에서. 그치? 마지막, 분석적 지도성은 뭐야? 지도자, 구성원, 상황 간의 상호작용의 지도성이 분산되어서 실행되는 것. 그러니까 지도성 자체가 지도자나 구성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분산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치? 지도자 혼자만의 집중되는 지도성이 아니라, 그치? 뭐, 지도자, 구성원 또는 상황에 따라서, 분산돼서 실행되는 것을 분산적 지도성이라고 얘기를 해. 얘기됐어? 자, 여기 좀 보자. 머리 들어봐. 교육행정에서 나오는 지도성 이론에는, 자, 처음에 뭐 있었어? 다시 불러봐. 뭐? 상황 이론. 응? 지도자가 상황에 맞춰서 대처하는 거지, 그치? 변혁적 지도성은 뭐야? 구성원의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켜 주는 거야. 응? 맞나? 넘겨서 카리스마적 지도성은 뭐야? 구성원들의 헌신적 복종과 충성을 이끌어내는 거, 그치? 초우량 지도성은 뭐야? 지도자가 구성원 개개인을 지도자로서, 그치? 능력자로서 키우는 거야. 그래서 구성원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게 만드는 거지, 그치? 분산적 지도성은 뭐야? 지도자, 구성원, 상황 여기에 따라서 지도적인 역할을 분산시켜 주는 거지, 그치? 맞나? 자, 이제 문제 풀어. 자, 돌아와봐. 자, 8번 문제 풀자. 1번 어때? 인간관계, 동기와 능력 등을 강조하고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해 구성원의 사기를 높인다. 어때? 무슨 이론이야? 지금 봤던 이론 중에서 이 이론은 어떤 이론인 거야? 인간관계, 동기와 능력 등을 강조하고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해 구성원의 사기를 높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도성 이론 중에서 참여적 지도성 이론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상황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이 부분은. 두 번째는 뭐야? 구성원의 개인적 성장에 관심을 보이며 비전을 공유하고 지적 자극을 촉진한다. 그치? 구성원의 개인의 성장에 관심, 그치? 구성원들의 어떤 개혁, 오케이? 변화. 됐나? 무슨 이론이었어? 변혁적 지도성 이론 아니야? 3은 뭐야? 지도자의 비범한 능력과 개인적 매력 등을 통해서 구성원의 헌신적 복종과 충성을 이끌어 카리스마적 지도성 이론은 아니야. 4는
지도자의 특성이나 능력보다 구성원 스스로가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갖도록, 그치? 이게 뭐였어? 초우량 지도성 이론이었지. 찾았어? 됐나?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물론 지도성 이론에 따라서 개개의 어떤 장단점이 있긴 해, 그치? 근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도성 이론은 어느 것 같아? 응? 1번의 참여 상황 이론 어때? 이거 효과적이겠지, 그치? 그치? 2, 3, 4번은 사실은 너무, 그치? 이거는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이거는 너무 조직이, 그치? 분산되지 않겠어, 이런 거는? 3은 이건 너무 강제적이고, 그치? 4의 경우는 지도자로서 키우기가 이게 어떤 너무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지, 그치? 그래서 보면 2, 3, 4번의 경우에 변혁적이거나 카리스마적이거나 초우량 지도성 이론은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그치? 효과적인 면에서 많이 문제가 될 것 같긴 해, 그치? 맞나? 오케이. 답은 4번이 맞는 거고. 요거 다시 이제 보충 자료 좀 보자. 이제 교육행정에서 지도성 이론이 문제로 나오면 이제 이런 내용을 갖고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해놔.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로 가보자. 어, 10번 문제가 장학의 유형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 맞지? 장학 유형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니? 처음에 무슨 보충 자료 보고 우선 무슨 장학이 있어? 문교 장학, 지방 장학, 그 다음에 두 번 돼 있어. 지구별 자율 장학, 교내 자율 장학, 교내 장학이라도 하고 뒷장 넘겨서 임상 장학, 동료 장학, 자기 장학, 마이크로 티칭, 그리고 뒷장 넘겨서 종합 장학, 담임 장학, 특별 장학, 수업 장학, 자체 연수, 약식 장학 이렇게 쭉 얘기를 해. 맞나? 근데 문제 보자. 근데 우선 답 좀 봐봐. 답에 동료 장학, 임상 장학, 컨설팅 장학, 자기 장학 이렇게 제시가 돼 있잖아, 그치? 동료 장학은 뭐지? 다시 프린트 봐봐. 642 동료 장학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동료 장학은 교사들이 서로의 성장과 교육 활동의 개선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협동적 과정이다. 그치? 임상 장학은 그 위에 봐봐. 자, 임상 장학 별표하고. 자, 읽어봐봐. 임상장학은 학급 내에서 학생과 교사 사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교사의 실제 수업 개선을 위해 장학 담당자와 교사가 수업 현장에서 계획 협의해서 수업 관찰, 피드백 협의해서 과정을 밟는 1:1 장학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장학 유형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장학이지 이게, 그치? 맞지? 임상장학에 대한 문제가 장학 유형에서는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네? 다시 읽어봐. 뭐라고? 학생과 교사 사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중점을 두고 교사의 실제 수업 개선을 위해서 장학 담당자와 교사가 수업 현장에서 계획 협의하에서 수업 관찰, 피드백 협의 과정을 받는 1:1 장학을 말한다. 이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들 이런 거지, 얘들아. 여기 봐봐.
근데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 이 임상장학에 대한 거는 대학교에서 많이 접하지, 그치? 그러니까 담당 지도교수가, 그치? 이렇게 했을 때 성적에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치? 뭐 1등, 2등이 성적장학금이 아니라 뭐야? 그 학생의 노력을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담당 교사가, 그치? 학생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물론 이제, 그치? 장학 담당자하고 이제 협의해서, 그치? 응? 지급하는 1대1 장학의 개념인 거지. 잠깐 여기 봐봐. 그러니까 장학이라는 게 어떤 형식과 틀에 의해서 제공되는 장학들이 참 많잖아, 그치? 문교 장학 뭐 다 그렇지 뭐, 그치? 그러나 임상 장학의 포인트는 뭐야? 그치? 교사가 학교 교실 내에서, 그치? 학생과의 어떤 관계, 관찰, 그치? 1대1. 응? 이걸로 지급되는 장학인 거지, 그치? 물론 교사는 그 전에 그치, 장학 담당자와 협의가 돼야 되겠지, 그치? 뭐 그렇다고 뭐 교사가 그냥 자기 용돈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치? 맞나? 오케이. 컨설팅 장학, 자기 장학. 이 자기 장학이라는 게 또 뭐야? 컨설팅 장학은 뭐 그렇지 뭐, 그치? 상담을 통해서 이제 어려움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주는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자기 장학으로 보충 자료 와봐. 자기 장학은 교사가 자신의 전문적 발달을 위하여 스스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장학이다. 그치? 뭐 학교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기 장학의 형태로는 자기 수업 반성 또는 1인 1과제 연구, 대학원 수강, 문화 연구, 전문가 상담, 방문 견학 등을 포함한 각종 자기 연천 활동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건 교사 스스로에게 주는 장학금이야. 그치? 자, 이제 문제 풀어봐. 이제 장학에 대한 느낌을 충분히 가졌으니까 김 교사가 뭐라 그랬어? 금년에 발령받은 최 교사는 수업의 질이 낮아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교원의 개별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 교사의 수업을 함께 계획하고 실제 수업을 관찰, 분석, 피드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박 교사, 김 선생님, 저도 초임일 때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중년 교사가 되고 보니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으로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긴 했어요. 생각하면 대학원도 다니고 각종 연수에도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게 돼 있지 않아? 김 교사 다시 읽어봐. 금년에 발령받은 최 교사는 수업의 질이 낮아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의 전문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교원의 개별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 교사의 수업을 함께 계획하고 실제 수업을 관찰, 분석, 피드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답이 몇 번으로 나와 있었어? 2번으로 나와 있었어? 이거 2번 답 아니지? 저기 그 보충 자료 좀 와봐. 동료 장학 좀 한번 봐봐봐. 동료 장학은 뭐야? 교사들이 서로의 성장과 교육 활동 개선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협동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 맞지? 임상 장학은 위에 봐봐. 학생과 교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김 교사하고 최 교사의 문제니까 어때? 이거는 교사와 교사의 관계지. 그렇지 않나?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잖아. 그치? 맞지?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맞는 거야? 1번. 1번. 동료장학이 맞지? 요거 답이 좀 잘못되어 있다. 그치? 1번 답이 맞아. 여기 다시 한번 머리 들어봐. 임상장학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야?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맞지? 동료장학은 교사와 교사의 관계. 그치? 자기장학은 교사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거. 그 밑에 박 교사 봐봐. 진선생님, 저도 초임 때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년 교사가 되고 보니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으로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긴 했어요. 생각하면 대학원도 다니고 각종 연척을 참여하고 합니다. 이거는 자기장학인 거지, 그치? 이해됐어? 이거 문제 답이 조금 미스테이크 있다. 네?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뒷장 넘겨보자. 그러면 이제 1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파는 됐어? 자, 그러면 2회로 넘어가자. 어, 2회에서는 문제가 근데 2회 문제 저희 답안지 제대로 나갔나? 답안 제대로 나갔지? 질문이 9번 문제. 9번. 그리고 11번, 14번, 17번.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 됐어? 자, 그럼 이 문제 중심으로 또 소마우 정리해 보자. 9번 문제 한번 볼까? 평생 교육과 관련된 제도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평생교육사, 2번 학점은행제, 3번 학습인정제, 4번 학습계좌제. 됐어? 스미 평생교육사를 먼저 볼까? 자, 보충자료. 평생교육에 관련 제도 10번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 처음에 평생교육사. 그 밑에 봐.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이 충족하여 자격증 발급보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부 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교육부 장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위탁 고기 줄 치고 2번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천을 위해서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평생교육 담당자를 양성, 배치, 연수함으로써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다. 고기 줄 체이지, 그치? 그리고 자격 특징을 봐.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 기획,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개발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전달, 강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이게 평생교육사에 대한 제도야. 1번 답 이제 판단해봐. 평생교육사 1번 답 어때?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등으로 교수 업무를 제외하고
평생 교육 사무를 수행하는 수행하는 전문 인력. 어때? 어디가 문제 있어? 찾아내봐. 어디가 문제 있어? 저기가 문제 있지. 교수 업무를 제외한다 그랬잖아. 근데 평생교육사가 강의해야 안 해. 강의하잖아. 설계 프로그램 전문 설계도 하고 강의도 한다 그랬잖아. 됐어? 2번 학점은행제. 자, 이제 보충 자료. 학점은행제 불러. 학점 인정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업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됐나? 읽어봐. 이제 문제답 판단해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학위가 아니라 학위지 오타지 이거. 그치? 학위가 아니라 학위. 오타양은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학위. 오타양은 하위라면 이건 틀린 거지. 그치? 이해됐어? 이 문제 자체가 좀 미스테이크가 있는 문제야. 자, 일단 여기 보자. 그치? 하위면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내가 학점은행제에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이제 자격을 갖고자 하는 거야. 대학교 졸업 자격을 갖고자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이 학점은행제를 이렇게 맞춰서 학점을 수행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하위 걸 취득한다면 이걸 취득해야 되는데. 그치?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오타지. 그치? 학위가 아니라 학위. 그래서 2번 답이 맞아. 2번 답으로 돼 있지. 근데 오타 나는 거야, 그거는. 근데 이대로 따지면 이것도 틀린 얘기지, 그치? 학습 인정제. 평생교육을 촉진하는 인적 자원의 개발, 관리를 위해서 개인의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학습 경험이라는 데 초점이 있고, 학습 계좌제. 보면, 학습 계좌제는 뭐지? 프린트와 보충 자료와 학습 계좌제 읽어봐. 국가가 국민의 평생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규 학교 교육 이후 모든 국민의 개인별 교육 정보를 수록해서 개인의 교육 과정을 종합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제도이다. 성인용 종합생활기록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러면 문제로 와봐. 그 위에가 학습 인정제가 아니라 학습 계좌제지, 위에가.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걔가 뭐야? 학습 계좌제지, 그게. 그게 위로 올라가야지. 그 대신 4번 답은 뭐라고 돼 있어? 국가가 학위 취득 시험을 실시하여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독학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거 독학사잖아, 독학사, 그치? 독학의 결과를, 그치? 이거는
독학사라는 제도가 있잖아, 여러분들. 그치? 맞지? 머리 들어봐. 평생교육 중에 독학사가 있잖아, 독학사. 이 독학사가 뭐예요? 혼자 이제 스스로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 학점 인정이 되는 국가에서. 그치? 근데 따지면 저거지.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랑 똑같은 거지.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있잖아. 그치? 근데 대학교 졸업은 검정고시 개념이 아니라 독학사 개념인 거지. 맞나? 오케이. 그래서 몇 번 답이 맞아? 2번. 근데 2번 문제는 좀 오타가 있었어? 응?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그리고 넘기기 전에 그 자료 좀 다시 봐봐. 평생교육사, 학점은행제, 학습계좌제, 이런 평생교육 관련 제도, 요거는 좀 정리해놔. 그래서 차제에 그냥 몇 개 이렇게 적어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아주 싹 정리해주는 게 좋지, 그치? 자, 여기 봐봐.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자, 쉬기 전에 잠깐 보자. 그 스님이 지금 문제 풀이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이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봐봐. 장학 유형에서 우리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답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장학 유형에 대해서 싹 한번 정리를 하라는 얘기지. 그래야 장학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와도 어떤 게 나올지 사실 모르잖아. 맞지? 그거에 대한 맞춰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여기 봐봐. 지도성 이론이다라면 초우량, 그거의 지도성 이론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론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정리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야 어떻게 돼? 지도성 이론의 문제가 나오면 틀릴 리가 없잖아, 그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초우량만 정리해놨다가, 그치? 나중에 또 변형적인 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쌤이 준 보충 자료처럼 이렇게 싹싹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돼? 완벽하게 대비가 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게 있어, 뭐냐면 이론 정리할 때는 순서대로 쭉 가야 되니까, 그치? 근데 문제에 있어서는 순서대로 갈 필요 없이 그 문제 테마를 갖고 정리해 나갈 수가 있잖아, 그치?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스마하고 또 얘기하자.